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투자연구원과 디벨로퍼 엑스포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토지의 투자에 대해서 토지 공부죠. 이 토지 공부라든지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 진입하고 싶은데 어렵다,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그러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초 강의를, 토지 기초 강의죠. 그러니까 토지 기초 강의를 해달라. 여기 토지 기초 강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토지 기초 강의는 제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실무적이든가 이게 실전 실무죠. 실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례 이 중심의 어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토지 기초까지 제가 다루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강의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강의로 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셀프로. 그렇죠? 내가 늘 그 토지 연구반에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토지 투자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암기하듯이, 단어 많이 암기하지 않습니까? 단어를 암기하듯이 이 영어 단어를 하려면 그런 듯이 똑같이 수학도 그렇고 공식을 많이 알아야 기본적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역시 우리가 이 부동산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토지니까 토지 언어를 알아야 그만큼 토지를 대화하고 성장할 투자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언어는 우리가 셀프 스타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서 꾸준히 예전부터 올려서 이 게시 토지 투자 언어를 많이 보라고 얘기했는데, 글씨라고 해야 되나? 활자라고 하죠? 그죠? 테스트죠. 그러니까 영상이 아닌 테스트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가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버터에 가는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토지 투자 언어를 위한 영상을 하나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실전적인 내용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투자 연구반이라든지 이 투기 사례 분석 과정을 위한 기초적인 투자 언어 지시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정도는 제가 얘기했듯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셀프 스터디죠. 그래서 토지 투자 연구반이나 토기에서 사례 분석 과정은 아래 용어 제가 64개의 그 어떤 언어를 쭉 아래쪽에 있거든요. 좀 잠시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아래 용어하고 좀 기본적인 토지 언어들은 알고 있어야 뭐 가성비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상당히 효율적이십니다. 이런 언어까지 시간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수강료를 지불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강료가 지금 언어 우리가 단어도 어떤 외울 때 스스로 하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어까지 다루기에는 좀 어렵으니까 우리가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잡기가 참 좋은 내용들로 제가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연구방이라든지 사례 분석 강의를 등록하면 참 좋죠. 왜냐하면 이건 실전 실무 사례 중심 강의입니다. 들어보신 분 아셨지만 이런 언어들을 안다는 전제에서 이 실전 실무 사례 중심으로 토기서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제일 처음부터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전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따로 제가 모아둔 것이 그 64가지 언어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면,
이거 자세한 거는 하나씩 하나씩 한 강의로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목차만 어떤 언어를 아는지 목차들만 보도록 하고요. 요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언제 따로 별도의 강의로 구성해서 강의 온라인 영양저 그 영상으로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하나 오늘은 이제 목차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그렇죠? 용도 지역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하나씩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차만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지목 변경, 그렇죠? 지목 변경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이렇게 했고요. 용도 변경, 그다음에 대지, 획지, 필지, 획지 구분하고 이런 내용들,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 이런 게 있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 뭐고, 임시 가설 건축물이 또 뭐고, 이런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와 막다른 도로에 대한 얘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요. 이거 막다른 도로 개념이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고,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도 마칩니다. 이렇게 농막 같은 게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농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경자 이전 원칙 이게 무엇인지 농업인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 있고 자경과 제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영농 여건 분리농 연불농지라고도 합니다. 한계농지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있고 양도 초록색 감면 그다음에 농초증에 대한 얘기 농초증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있고요. 농초증으로 농취도 이런 내용 있고 그다음 농지원부가 필수 이제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런 내용들 보고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진구 농보구라고 하는데 제가 농업진흥구역의 약자를 농진구, 농업보호구역 약자 농보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농지원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농지원금이 있습니다. 있고 이행강제금, 허가, 농지 불법 건축물, 지목변경이라고 하지 않죠. 계량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 농지임대차, 사용대차, 그다음 농지에 대한 기초, 그 농지 계량이 나오죠. 객토가 뭐고 성토가 절토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고요. 주말농장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데 농지법 개정되면서 주말농장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겁니다. 지목 변경, 분할 및 합병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이렇게 있고 산지관리법상의 산지 개념 정리, 개발의 행위 허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 그다음 산지선언 허가 그리고 적용 범위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계획관리 입장에 무조건 좋다. 이것 좀 뭔가가 뉘앙스가 있죠. 그다음 평락가가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닌가. 이것도 뭔가 제목을 보니까 뉘앙스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왜 또 땅을 사려 하는지 이것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지 원칙, 재외농지, 주말농장하고 그다음에 작용농지, 재기촌 작용, 농지 판정 이런 내용도 있고 허가제, 요즘에 이 허가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사도, 임목본수도 뭐 경사도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녹지지역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분명히주권, 그 다음에 시가와 예정농지 중요하죠. 시가와 조정구역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되는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가와 용지는 이미 개발된 거죠. 시가와 예정농지가 앞으로 개발될 땅입니다. 이건 잠시간 유보한 거죠. 그런 내용들 개념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건축성과 가가 전제에 대한 이해,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정수사권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볼 거고, 생활 속의 표지, 깃발, 전신주, 매너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와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 방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도가 높다 이거죠. 여기도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요건, 그 다음에 토지 사용 낙서와 지역권의 차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9가지가 있죠. 농어집불금 이게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그다음 농지은행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농지은행 사업. 그다음에 농업경채 등록 있죠. 농업인 되려면 이제는 그 농업경채 등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농민수당, 공영직불제 이런 내용도 있고 국지도로, 집산도로, 간천도로 이거에 대한 그 투자 여부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 사전 결정제도, 사전 심사 청구제도 이런 것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언어가 될 겁니다. 차지권도 있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존산지, 이거 행위제한이 있죠. 공무산지하고 임원산지가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있고 농보고, 농진구에 대한 행위제한도 따로 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권 명의 변경, 착공신고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농업인,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따져볼 줄 알아야 되겠죠. 농어팀박, 이거
이 혐투자와 연결돼서 상당히 의미가 요즘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업집불제도 이제 임야도 도입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고요. 누구나 알기 쉬운 개발형 허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초보자가 키우기는 유수수까지 이렇게 총 64건이나 됩니다. 64개의 어떤 토지 언어가 있는데 더 많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것이 64개의 언어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상기 토지 투자 언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니까 모두 64개가 됐습니다. 더 추가한다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얘기하는 게 시중에 있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 강의를 토지 한두 권의 내용은 될 겁니다. 됐죠? 제가 이렇게 이런 그 어떤 언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나열식이 아닌 그래도 나열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닌 중요한 포인트는 또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형 언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언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계속 언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토지 도서 웬만한 책 한두 권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토지 투자의 시작은 바로 언어에 익숙해질 때 있습니다. 지자체의 담당자, 건축과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으면 토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설계사무엘 갔는데, 설계사무가 이제, 그 편안한 용어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전문적 용어를 알 수 있어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투자 여부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자 여부.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우리가 그 토지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어는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라든지 우리가 그 국어라도 한국어라도 자주 쓰다 보니까 익숙해진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언어는 그냥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자주 보시는 게 좋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외우는 거, 암기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글을 떼어서 이제 뭐 국어를 할 수 있고 구달 남겨서 수학의 산수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지도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언어가 언어에 익숙해졌을 때 그 투자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상대적으로 언어 주성이 큽니다. 언어가.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투자의 언어가 토지에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를 알면 모든 부동산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토지를 알아야 또 디벨로퍼, 개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들이 바로 토지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실무적인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까지, 이 기본적인 언어까지, 배우고,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언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스스로 셀프 스터디를 해야, 스스로 정리를 해야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이제는 뭐냐면 토지 이런 내용, 셀프 스터디 내용이죠. 제일 위로 가볼까요? 제일 위로 가면은, 제일 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가면 제목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렇겠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 꼭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씩 제가 다루고 가야죠. 이렇게 셀프 스터디 토지 언어입니다. 이런 내용도 어디 있냐면 이 블로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따로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이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글이 2022년 5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영상은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점으로 2023년 기준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이것도 업데이트 바뀐 거는 업데이트 한 겁니다. 업데이트 바뀐 거 한 거니까 업데이트는 해야지 당연히 업데이트는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영상들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토지 투자 언어들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용도 지역이 제일 처음이죠.
용도 지역부터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